2020년 12월 27일 일요일 28일이네요. 지금 12시 2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법무사를 공부하면서 민법을 끝났고 상법을 완료했고요. 이제 오늘부터 부등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사집행법을 이제 하게 큰 과목 4가지를 1차 8과목, 그 다음에 2차까지를 생각하면 7과목. 우리나라 모든 시험 중에 15과목이 정말 너무 많습니다. 아무튼 1차는 이제 10과목 해야 되니까 큰 과목이 지금 4과목이에요. 이제 2과목을 했는데, 그런데 민법은 꾸준히 해야 됩니다. 모든 법의 지금 근간이 민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잠을 잘까 하다가 일단 향후에도 민법에 대한 거는 조문을 쭉 해서 한번 제가 모르는 거는 체크하고요. 조문만 한번 볼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또 큰 기본서를 다시 들어가지 않고 모르는 거는 조문만 읽고 넘어가고 아는 거는 또 조금 설명하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야 그리고 내일은 당연히 부등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민법은 이런 식으로 보통 일요일 정도 제가 조금씩 봤는데, 자, 오늘은 좀 시간이 천천히 길게 갈 겁니다. 물권법.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공부를 할 때 지금 처음에 딱 보면 항상 민법 총칙부터 공부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필요한 과목을 딱 채권하게 되겠다 그럼 채권, 친족 상속법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거. 근데 오늘은 그냥 제가 물권법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됩니다. 법전 조그마한 법전인데 오늘 아주 봤던 거 그거를 그대로. 근데 이게 지금 많이 좀 뭐랄까 제가 좀 정리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책에다 하려면 너무 힘들어서 그냥 하게 되겠습니다. 자, 물권법.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법 이렇게, 그 다음에 친족상속법 4가지로 나눠 있는데 물권법입니다. 185조. 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것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물권 법정주의.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법률이나 관습법, 관습법도 법률에 속한다. 법정, 법으로 정하라고 그러니까 꼭 그 점을 알아야 되겠고, 실제적으로는 이제는 관습법에 대한 것을 시험에 나오게 되는데, 186조 부동산 물권의 변동.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동은 등기해야 된다. 그래서 186조, 187조 법률 행위한 물권 변동은 등기,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가 필요 없다. 이거는 아주 유명한 얘기죠. 하면서 조금 잘못된 거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법전을 볼 시간이 없어 가지고 여러분들 일단 이렇게 틀면은 이렇게 하면 좀 보이는데, 아무래도 제가 이거를 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화면이 좀 삐뚤어져도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좀 사무실에서 촬영하는 게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뭐라고 그러지? 잠깐만요. 좀 더 잘 나올 수 있나? 하여튼 저도 지금 책을 봐야 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자, 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물권 취득. 상수 판결입니다. 상속, 공용진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자, 법률 행위한 물권 변동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되고 187조 유명하죠. 아마 최소한 민법에 손에 쥐는 사람들은 103조, 104조, 186조, 187조는 뭐고 뭐 100조는 뭐고 큰 줄기는 조문은 다 외워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수 판경, 상속 공용징수 판결, 여기서 판결은 형성 판결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경매 이런 경우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취득이므로 등기를 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등기해야만이 처분할 수 있죠. 팔려고. 예를 들면 상속을 받으면은 그 상속인한테 저절로 등기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남한테 팔아먹으려고 하면은 그럴 때는 등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88조 동산 물권의 양도, 효력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산 물권을 양도하면은 현실로 인도해야 되겠죠. 양도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양도인과 양수인이 있겠죠. 양도인이 양수인한테 인도를 해야 돼요. 그걸 현실 인도라고 그래요. 근데 법조문 188조부터 이제 그 188조 2항부터 189조, 190조까지는 현실의 인도가 아닌 의사표시로만 인도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자, 188조 1항은 현실 인도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물건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물 한 잔. 자, 그러니까 그쵸. 동산. 부동산 아닙니다. 여기서는 지금 동산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부동산에 대한 거는 지금 등기가 그랬죠. 등기 186조하고 187조가 부동산의 동산은 인도하에 효력이 있죠. 그 다음에 2번 2항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자, 원래 부동산은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한테 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양수인이 이미 점유하고 있어요. 갖고 있어 어찌됐건. 그럴 때는 어느 때로 효력이 생긴다? 의사표시만으로. 점유한 때는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간이인도라고 하고 189조 점유계정 동산에 관한 물건을 양도한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을 점유를 계속하는 때는 양수인이 인도받는 것으로 본다. 자, 188조 2항은 양수인이 이미 점유하고 있은 거고 양수인이 점유하고 있어요. 자, 원래는 그러니까 이해하죠, 이거. 그러니까 양수인이 이미 점유하고 있으니까 그걸 내가 너한테 양도할게. 그리고 점유 의사표시만도 효력이 생기는 거고 점유를 개정하는 거예요. 원래는 물건의 동산 양도는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한테 물건이 인도돼야 되는데 양도인이 그거를 갖고 있을 때 그대로 그러니까 점유하고 있을 때 점유가 개정되는 거죠. 원래 점유는 양수인이 가져가야 되는데 양도인이 점유할 때는 인도받는 것으로 본다 이런 얘기고 190조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건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3자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그 동산을 인도하는 것으로 본다. 자,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간이 인도는 양수인이 점유하고 있고 점유계정은 양도인이 점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반환 청구권의 양도는 제3자가 점유하고 있을 때 이걸 보고 의사표시만으로 양도가 되는 거다. 첫째는 이 용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현실 인도와 그 다음에 의사표시만으로 인도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정확히 구분해야 될 것 같고 191조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혼동이란 말은 간단한 거죠. 소유권과 다른 물건이 그냥 읽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많이 하려고 지금 조문하는 게 아니고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조문에 대해서 제가 100% 이해를 저도 못하는 거는 원래는 이렇게 하게 되면 다시 또 기본서를 찾아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냥 조문만 모르는 거는 저도 체크하고 넘어가고 다음에 또 하고.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건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건은 소멸한다. 다른 물건이 소멸해요. 그러나 그의 물건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1항 2항 전항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물건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에 준용한다. 1항 2항 묶으시고요. 이렇게 묶으세요. 그리고 3항 점유권에 관해서는 전 2항의 규정을 전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중에 좀 공부가 되면은 조문만 가지고도 이렇게 다 이해해야 되는데, 알다시피 저도 아직 수험생이니까. 자, 1항은 뭐냐면 소유권과 예를 들면은 다른 물건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됐어요. 그냥 생각해 봅시다. 소유권과 저당권이, 다른 물건이 뭐예요? 물권 저당권이라고 생각해도 좋고요. 지상권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소유권과, 그러니까 저당권이라고 합시다. 소유권과 저당권이 동일한 사람한테 귀속됐어요. 간단해서 소유권이 저당권이 있는 물건을 내가 사. 그러면은 다행히 저당권은 소멸돼 버리죠. 이런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물건이 제3자 권리가 목적이 된 때, 그렇죠. 예를 들면 그 물건이 소유권과 지상권이 있는데 지상권이 붙어있는 물건을 사게 되면 지상권은 소멸되죠. 왜? 소유권은 전부 포섭이 되어버리니까. 그런데 그 지상권에다가 저당권이 붙어있을 때 3자 권리의 목적이 될 때는 소멸하지 않죠. 소유권을 해도. 그러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당권, 지상권부 저당권이라고 그래요. 지상권을 가지고, 지상권은 별개의 권리입니다. 그것도 권리에 양도할 수 있고, 그 지상권에다가 누가 저당권을 잡혔어요. 그러면 제가 그 물건을 산다 하더라도 지상권이 소멸되지 않고, 왜? 제 3자 권리 목적이 됐으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전항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 물건과 다른 물건. 그러니까 소유권 이외 물건은 뭐겠어요? 용익물건이든 담보물건이든 그래요. 근데 그게 지상권에다가 또 저당권이 다른, 그러니까 소유권 위에 담보물건과 저당권과 사이에서도 준용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럴 때도 준용하는 거고. 사망, 잠깐 이게 보이시죠? 점유권에 관해서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전 2항의 규정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죠? 점유권 이외의 권리를 소유권, 용익권, 저당권을 합해서 본권이라고 그래요. 점유라는 것은 사실상 지배하는 것을 점유권이라고 하니까 이따 또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점유권에 대해서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점유권은 소멸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제2장 점유권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점유권 할 때는 반드시 본권과는 다른다. 아까 소유권, 용익권 그거는 권리에 대한 거고, 점유권은 그런 권리가 아니죠. 사실상 지배하게 되면 점유권이 있는 거죠. 192조.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점유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이런 얘기고, 2항 점유자가 그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해요. 점유를 상실할 때 사실상의 지배가 뭐겠어요? 점유예요. 그러니까 점유를 상실할 때는 점유권도 상실한다는 얘기고, 그러나 제204조 규정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한 때는 그러하지 않는다. 204조 규정을 이거는 보면은 점유 회수 반환 청구권이죠. 그러니까 반환 청구권을 행사를 해서 점유를 회수한 때는 소멸하지 않겠죠. 이따 나오겠지만 하여튼 점유를 상실하면 점유권이 상실되고요. 점유를 회수하면 점유권이 상실되지 않고, 그런 얘기죠. 193조 상속을 인한 점유권의 이전.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한다. 점유권도 상속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간접 점유. 그 밑에 195조하고 보시려나요? 하여튼 보시면 할 수 없죠. 이렇게 간접 점유하고 있죠.
(194조) 간접점유, 195조 점유 보조자. 그러니까 일반은 점유권은 직접 점유자한테 점유권이 있죠. 그래서 이것도 예외적인 거예요. 직접 점유자가 아닌 사람을 간접 점유자.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간접 점유자, 점유 보조자 그래요. 여러분들 간접 점유 딱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임대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임차인은 직접 점유자, 임대인은 간접 점유자.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꾸 제가 옆으로 빠지는데 가능하면 법조문을 읽어보는 데다가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제 위치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밤도 됐고 가만. 자, 체력 소모도 되니까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점유하게 한 자, 점유하는 자가 아니고 점유하게 한 자가 중요해요. 그 사람이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직접 점유자는 임차인, 간접 점유자는 임대인이라는 얘기죠. 그 앞에 나와 있잖아요. 임대차 이런 걸 그냥 생각하시면 되고. 195조 점유 보조자.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있어서 그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본다. 그죠? 그 조문입니다.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봐요. 여기 나왔죠? 가사상, 영업상. 가사상 그러면 가정부, 영업상 그러면 종업원이에요. 그러니까 종업원이 물건을 점유하죠. 자기 집에 없을 때 가정부가 가사상이니까 그 물건을 점유해요. 그러나 점유자는 누구다? 실제 점유자는 타인을 점유자로 본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타인의 지시를 받아 사실상을 지배할 때는 그 타인, 집주인이 점유자다 이런 얘기죠. 간단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관계일 때는 임차인이 직접 점유자. 그 다음에 사장과 종업원 간에는 사장이 직접 점유자.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얘기죠. 그래서 간접 점유자하고 점유 보조자는 직접 점유자가 아니다는 조항입니다. 점유권의 양도. 점유권의 양도는 그 물건의 인도로 효력이 생긴다. 점유물의 인도. 점유권, 점유물. 그렇게 여러분들이 꼭 이야기 잘 알아셔야 될까요?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 그 다음에 전항의 점유권의 양도에는 188조 2항, 189조, 19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 말은 점유권의 양도할 때는 보통 점유물 인도로 효력이 생기잖아요. 그 현실 인도로 이 말이에요. 아까도 또 뭐죠? 그게 나왔잖아요. 동산 물건의 양도, 현실 인도. 1항은 현실 인도란 말이고, 그 다음에 2항은 준용한다. 의사표시, 현실 인도 안 하지 않고. 뭐가 있었어요? 간이임도, 점유계정,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 그랬죠?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 자, 197조 점유의 태양. 1. 점유자는 소유 의사로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일단 점유하게 되면은 여기서 여러분들 소유 의사는 다르게 하면 옆에다 표시해야 됩니다. 자주점유예요. 자주점유. 그 다음에 소유 의사가 없는 거를 타주점유라고 그래요. 그래서 점유자는 뭘로 추정한다? 추정입니다. 이따 나오지만 추정이냐, 본다, 간주냐 이런 것도 중요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자선 공평.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해요. 꼭 그렇게 외워야 됩니다. 하여튼 제가 그래서 다시 이제 전문이니까 길게 설명할 수는 없고, 자주점유, 선의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추정은 항상 그렇죠. 번복하면 깨지는 거지만 어쨌든 이항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는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 점유자로 본다, 간주한다. 이제 이게 자꾸 시험에 이게 꼬아서 나겠죠. 추정한다, 간주한다, 뭐 본다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선의의 점유자는 뭐겠어요? 여러분들 선의 악의를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선의는 뭐예요? 법률용어로 모른다. 악의는 안다. 뭘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소유권이 없는데 소유권이 없다는 것을 모르고, 그래서 점유권과 소유권을 그냥 본권과 점유권은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점유권은 선의 점유자는 실제로 본권, 그러니까 본권이라면 소유권, 영유권, 담보권을 말하는데 여러분들 머리 아프니까 본권 그러면 소유권을 생각하십시오. 그냥 소유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소유권이 없다는 걸 모르는 점유자, 그런 말이에요. 간단히 말해서 이해하시겠죠? 선의 점유자가 뭐라고요? 소유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소유할 소유권이 없다는 것을 모르는 점유자, 그런 얘기예요. 선의는 모르니까. 점유자는 본권에 관한 소유 패소했어요. 자, 본권에 관한, 소유권에 관한 소외. 그러니까 소유자가 너 나가 그런 거죠. 그래서 패소를 해버렸어요. 누가? 점유자가. 그럴 때는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이거 시험이 아주 단골 시험이죠. 그러니까 점유권, 누가 내 땅을 점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가 그러고 소를 제기했겠죠. 소유자가. 그럼 한 1년 걸려서 확정 판결이 났어요. 누가? 점유자가 패소했다고 나왔잖아요.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유 패소. 그럼 나가야 되겠죠. 그러게 될 때는 1년 전에 소를 처음에 제기할 때부터 악의, 자기가 소유권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간주해 버린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민법의 특징은 뭐죠? 조문에가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소급표란 얘기죠. 소급하잖아요. 확정됐을 때, 패소했을 때, 그때부터 악의 점유자가 아니고 처음부터 악의 점유자로 본다. 그래서 시험에 단골 시험이 나오는 거죠. 자, 198조 점유 계속의 주장. 전후 양시에 198조입니다.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냥 이것도 기본서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 그냥 전후 동그라미 하고 계속 추정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까 말한 대로 그것만 간주고요. 소송에 졌을 때 그때부터는 소 제기할 때부터 악의 점유자로 본다. 이것만 간주는 거고, 본다가 간주입니다. 조항에서 항상. 그러니까 전후 양시에 추정 계속한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이 며칠이죠? 12월 28일 12시 넘었으니까 12월 28일에 점유하고 있고, 그 한 달 전에도 점유하고 있고, 앞으로 한 달 후에도 점유해서 전후 양시에 이렇게 점유하고 있어. 이거는 계속 점유한 걸로 추정하고 있다. 그 조문만 가지고는 뭐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좀 깊이 들어가면 어떤 설명할 것이 있어요. 이유 불문하고 그렇게 추정한다. 199조 점유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점유자의 승계는 자기 승계입니다. 승계, 이제 점유를 승계했어요. 쉽게 말해서 A가 점유하고 있다가 B한테 승계 줬단 말이에요. 점유 승계가 인정된다 안 된다? 된다는 얘기예요. 선의 점유자든 악의 점유자든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아울러는 뭐겠어요? 플러스. 이게 이해가 가죠? 그래서 나중에 점유 취득시효가 나오는데 점유하고 20년만 지나면은 소유권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 말이 또 나중에 또 나온 겁니다. 그 점유자를 합해서 A 점유자가 10년, B 점유자가 10년, 이 합해서 20년이 넘어도 점유 취득시효가 인정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아울러 주장할 수 있으니까.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승계한다. 하자도 승계하고 그러니까 전부 승계한다는 얘기죠. 이해가죠? 나중에 나옵니다만 등기부 취득시효도 등기도 승계가 돼요. 점유도 승계가 되는 거고, 등기부 그랬죠 여러분들. 미세하게 취득시효에 등기부 취득시효는 등기하고 10년 동안 점유를 계속하게 되면은 취득시효가 인정되는 거고, 점유 취득시효는 점유하고 20년 지나서 등기하게 되면 무조건 취득시효는 등기해야 되니까 인정된다. 자, 승계할 수 있다. 200조 권리의 적법 추정.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거예요. 그냥 일단 적법하게 추정된다. 알겠죠? 불법 추정이 아니고. 201조 점유자와 과실. 선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선의 점유자죠. 본인이 간단히 말해서 아까 얘기했죠. 본권과 소유권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소유권이 없다는 것을 몰랐어 자기가. 소유권이 없는데 그게 선의 점유자예요. 그러니까 그 과실을 취득하죠.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내가 소유권이 있다고 생각하고
오신에서 그 법률 용어로는 그 오신에서 본권을 가지고 있다고 오신하는 것이 선의점유자예요. 이해 가셨죠? 본권이 소유권이 있다고 자기가 잘못 판단한 거. 그게 선의점유자예요. 다시 말하면 소유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 있다고 없음을 그러니까 소유권이 없다는 것을 선의죠. 모르는 거. 이해하시죠? 말장난이죠. 말을 막 돌리는 거니까. 어쨌든 이렇게 말해도 저렇게 말해도 그걸 알아야 돼요. 선의점유자는 그래서 과실을 취득하는 거예요. 소유권이 없다는 것을 몰랐으니까. 이 과실이라는 것은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이 있는데, 천연과실은 그냥 일반 과실, 감나무 열린 감을 말하는 거고, 법정과실은 임대료나 이자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2번, 3번은 묶어서 2항, 3항. 악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해야 된다. 악의 점유자, 자기가 소유권이 없다는 걸 알았어. 그리고 점유를 했어. 그럼 다 반환해야죠. 당연히 지가 아니니까. 소유권이 없잖아요. 과실을 반환해야 돼. 이자 받았으면 반환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자기가 소비했어요. 나오잖아. 소비했을 때는 거기다 보상해야 되는 거고, 토해내라는 거예요. 전부. 3. 전항의 규정은 폭력, 음비에 관한 점유자에 준용한다. 전항이 악의 점유자의 사망. 그러니까 악의 점유자, 소유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점유한 거. 폭력, 음비. 아까 얘기했죠. 자선공평이라고 그랬죠. 소유 의사로 선이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걸로 추정하니까 거기서 평온 공연의 반대말이 폭력, 음비예요. 평온하게 반대말이 폭력, 공연하게 반대말이 음비예요. 음비, 모르게. 그렇죠. 그럴 때도 악의 점유자로 준용한다. 그 다음에 202조 점유자의 회복제한 책임. 이제 점유자가 나중에 그 어떤 반환 청구권, 재거 청구권에서 이제 회복자는 뭐냐면은 소유자가, 원래 소유자가 회복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 그러니까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자가 어떤 잘못해가지고 멸실 훼손할 때요. 악의 점유자는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며 선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조문 보면은 잘 봐셔야 돼요. 이거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거니까. 소유 의사가 없는, 여기서 소유 의사가 없는 이 말이 지금 타주점이라는 얘기예요. 타주점유, 타주점유. 네. 그러니까 소유 의사가 없거나 악의 점유자는 손해 전부를 배상하고 선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한 데, 그러니까 배상 책임을 말하는 거예요.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배상해야 된다. 자, 악타, 악의 점유자. 하여튼 그러니까 소유 의사가 없는 점유자도 나오잖아요. 선인 경우에도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돼요. 이해하셨죠? 이 조문 하나만 가지고도 시험에 나올 게 아주 부지기수니까. 아무튼 악의 점유자, 그 다음에 타주 점유는 손해 전부를 배상하고 선의 점유자는 이 현존 한도에서 배상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점유자의 상환 청구권. 점유자가 회복자한테 책임을 질 것도 있지만 상환 청구하는 거, 이거 좀 나한테 더 들어달라. 점유자가 이제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에 따라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보존비용.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원래는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 있는데 그 과실을 취득했을 때, 아까 선의 점유자 같은 경우 그럴 때는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 없다. 2번, 3번 묶으시고, 점유자가 점유물을 계량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금액, 계량 그러면 무조건 유익비고요. 보존 그러면 필요비인 거예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하나요. 회복자의 선택에 쫓아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간단히 말하면 아까 말씀한 대로 필요비 상환 보존 청구는 할 때는 필요비 상환 청구는 할 수 있고, 유익비 상환 청구권, 필요비 상환 청구권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있어요. 뭐 자주든 타주든 선이든 악이든 불구하고 무조건 있어요. 여기에 그런 말이 없으니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동산으로 제가 얘기하면 필요비 상환 청구권은 형광등,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그 보일러를 고쳤을 때 큰 거,
그러니까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해서 유익비는 그런 거예요. 왜? 무조건 돈 달라고 하면 안 돼, 임대인한테. 그럴 때 회복자의 선택에 쫓아 지출 금액이나 증가액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유익비에 관해서 누구 선택? 회복자가 선택해. 지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자, 점유자가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내가 보일러를 그걸 하면서 보일러를 고쳤다. 그런데 그 보일러 비용을 달라. 그러면 그 금액, 지출 금액이 얼마냐? 100만 원. 그다음에 그 유익 증가액이 뭐겠어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하나 유익비는 청구하니까 그 증가액. 만약에 그 지출 금액은 100만 원이고 그 증가액은 50만 원밖에 안 돼. 집 회복자가 봤을 때. 그럴 때는 50만 원만 지출할 수 있다.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건 회복자의 선택이에요. 점유자의 선택이 아니라는 거. 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상당한 기간을 허용할 수 있다. 이것도 전부 회복자의 청구죠. 상당한 기간을 허용할 수 있다. 조금 상환 기간을 허여 좀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얘기로 판단. 204조 점유 해수, 점유 해수 청구권, 점유 보의 청구권, 점유 보전 청구권 이렇게 나오는데 해수라는 것은 반환 청구권. 이따 나오겠지만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소유권에 기한 그 물권적 청구권하고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이건 똑같아요. 둘 다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간단히 말해서 점유 보호 청구권이라고 해요. 점유 해수 1번.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정 승계인에 대해서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인 때는 행사할 수 있다. 전항의 청구권은 그 침탈자의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는 행사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점유가 이제 그 점유자가 점유 침탈을 당할 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점유자가 이것은 지금 점유자가 점유 보호 청구권이잖아요. 어떤 누구한테 침탈을 당했을 때 그걸 이제 반환 청구권 할 수 있다. 점유자한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근데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정 승계인에 대해서는 행사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면 그냥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니까. 그러나 승계인이 악인 때, 그 특별 승계인이 알고 승계했을 때는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 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된다. 그 1년, 그 점유 또 다 1년인가 이기는? 다 1년이네요. 그렇죠. 점유보호 청구권은 1년. 그 좀 외우십시오. 점유보호 청구권은 1년. 이게 숫자가 정말 자꾸 정말 자주 잊어먹으니까. 그 점유보호 청구권 1년 이거는 출소기간. 출소기간 이거는 반드시 외워버리십시오. 저는 이렇게 옵니다. 상점채, 상속 보호 청구권인가, 상속재산 청구권, 하여튼 상속 관한 그 무슨 상속분할 청구권이든 그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점유보호 청구권, 그다음에 채권자 취소권, 그건 전부 출소기간이다. 상점채 출소기간 꼭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될 것이고. 아무튼 점유 보호 청구권은 1년이네요. 출소기간입니다. 205조 점유의 보유 제거 청구권.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때는 그 방해 제거를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 제거는 점유자한테 인정된 것이죠. 간단히 말해서 점유보호 청구권은 반환 청구권, 제거 청구권, 예방 청구권 똑같아요. 일단 아직 소유권하고 1년 내에 행사해야 된다. 3번 사망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하나 더 표시해야 되겠네. 받은 경우에는 공사 착수 1년이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점유자가 공사를 시작했어요. 그 어떤 제3자가 그럴 때는 점유의 방해를 받았죠. 점유자가. 그러네. 그러니까 1년 내에 청구하라는 얘기죠. 1년이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된 때는 방해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완성하기 전에, 그 다음에 1년 전에 제거를 청구하라는 얘기죠. 막 물건 그 건물 올라갈 때 아셨죠? 다 1년이네요. 206조 점유의 보전.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는 그 방해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하고 있다. 아까는 계속 얘기했죠. 점유 반환 청구권 내지 점유 제거 청구권은 제거 및 손해배상, 반환 및 손해배상. 근데 점유의 예방 청구권은 예방 또는 손해배상 염려가 있을 때니까 아직 손해가 발생 안 했어요. 아까 두 개 뭐예요? 점유 회수 청구권이나 점유 보위 청구권, 반환 청구권, 제거 청구권은 이미 손해가 발생을 했고, 여기는 점유 보전, 보전은 뭐예요? 예방 청구권.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담보 또는입니다. 또는. 그러니까 이거 전문을 자주 안 읽으면 저도 그래요. 지금 이게 안 들어오니까 선택적으로만 가능하다는 거. 공사로 인한 점유 반을 염려가 있을 때는 1년 이내, 그 다음에 완성되기 전에 청구하라는 거. 207조 간접 점유 보호. 전 3조 청구권. 지금 점유 보호 청구권은 제 194조 규정에 의한 간접 점유자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아까 간접 점유자가 누구라 그랬죠? 임대인. 임대인도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임대인도 청구할 수 있다. 간접 점유자도 행사할 수 있다.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다. 이항 점유자가 점유 침탈을 당한 경우에는 간접 점유자는 그 물건을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점유자가 그 물건의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아니한 때는 3자에게 반환할 것을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자, 간접 점유자는 아까 점유보호 청구권 이거를 간접 점유자도 청구할 수 있는데 1차적으로 누구한테? 직접 점유자한테 반환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직접 점유자가 반환할 수 없을 때는 나한테 청구하라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만가만 말해도 목이 타네요. 그쵸, 전문만 해도 지금 벌써 208조. 제가 가만가만 할게요 진짜. 왜냐면 시간도 오래됐고. 점유소와 본권에서 아까 얘기했죠. 점유권과 본권이라고 딱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써야 된다고요. 점유권의 기인한수와 1항, 본권의 기인한수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점유권은 전혀 별개라는 거, 그 당연한 거죠. 점유는 사실상 점유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소유권, 영유권, 물권은 권리죠. 점유권의 기인한수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완전 별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립성이다 그런 얘기고. 자력구조 209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아닌데, 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이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자력으로 이를 방해할 수 있다. 그렇죠. 점유자는 자력구제권이 있죠. 간단히 말해서 그건 직접 제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했지만 제거 청구권도 있을 수 있고 제거할 수도 있고 자력구제, 그렇죠. 점유권이니까. 그렇지만 일반 우리가 권리 형사금 자력구제가 안 되죠. 이항 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 부동산 일대는 이를 배제하고, 동산일 경우는 현장에서 추적해서 탈환하라 그런 얘기고. 준점유. 본장의 규정은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그렇죠. 재산권, 채권, 저당권 뭐 이런 거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대로 준용한다. 본장의 규정은. 이걸로 점유권이 끝나서 그런가 봐요. 근데 지금 아까 얘기했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물건 얘기했는데 재산권 이렇게 했는데요. 간단히 말해서 동산이나
부동산을 점유할 때도 이거 점유권이 지금 여지껏 계속 나왔는데, 여기서는 재산권, 채권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준용한다. 그냥 그렇게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자, 지금 소유권. 야, 또, 자, 아무튼 1시간이 걸리든 2시간이 걸리든 물건은 마치겠습니다. 자, 3장 소유권입니다. 소유권의 한계 211조. 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아주 중요한 말이죠.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사용, 수익에서 끊고, 그 다음에 처분 권리. 사용, 수익할 권리를 여기서 용의권이라고 그러고, 소유권은 용의권과 처분권은 있다. 그 처분권이 실은 담보권이에요. 그래서 소유자는 용의권, 담보권, 처분권 다 있다. 사용, 수익, 처분. 212조 토지 소유권을 보면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범위돼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213조 여기서 나오잖아요.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213조, 240조가 뭐냐면 소유물 반환 청구권,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 소유물 방해 예방 청구권. 이게 지금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아까 말했던 점유보호 청구권, 점유 회수, 점유 보호, 보존, 보호 이런 거 전부 점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권적 청구권 그 의미를 정확히 잘 알아야 돼요. 이제는 채권적 청구권, 소유권 유전득기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은 뭐냐면은 이것도 대세적인 효력이 있는 거예요. 점유권, 소유권은 영원한 자기 소유권이잖아요. 누가 건드려? 그러니까 점유권에 대한 물권적, 거의 물권적 청구권이라면 어느 누구에도 할 수 있다. 이해하셨죠? 자, 213조.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여기서 나오잖아요, 이제. 아까 점유보조 청구권은 점유자가 침탈자, 어느 누구든지 침탈자, 제3자 침탈할 때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고, 이 소유물 반환 청구권은 소유자가 점유자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점유자한테. 쓸데없이 내 물건에다가 누가 점유하고 있을 때 그 점유한 자에 대해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데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여기서 점유할 권리가 뭐냐면은 임차권. 그땐 점유를 반환하는 거죠. 쉬운 거죠, 이거는. 점유자가 내가 남한테 쓰라고, 아까 했잖아요. 소유권은 용의권과 처분권이 다 있는데, 그 용의권이 있는 사람한테는 그 용의권과 점유할 권리가 있잖아요. 임차인이. 그럴 때는 반환을, 임차인은 어떻게 한다?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내용을 아셔야 될 것 같고. 214조.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가 있을 때 방해 제거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때는 예방이나 손해배상 상환조건. 하여튼 예방 청구권은 인하예요. 인하. 혹은 하여튼 선택적으로 청구하는 거예요. 자, 점유보호 청구권은 아쉽죠? 반환 청구권이 똑같아요.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 점유권은 반환 청구권. 반환이나 제거는 반환 및 손해배상, 제거 및 손해배상. 그 다음에 예방 청구권은 손해 혹은 그런 얘기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꼭 이거를 아시기 바라고. 예방이나 선택으로 한다는 거. 215조 건물의 구분소유. 구분소유권 집합건물 말하는 거죠. 1번 수인이 한 채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일부분을 소유한 때에는 그 건물과 부속 건물 중 공용하는 부분은 그 공유로 추정한다. 그렇죠? 한 채 건물을 구분하여 아파트 그 일부분을 소유한 때는 건물과 공용 부분은 공유로 추정한다. 그런 얘기죠. 자기 그 전유 부분이 있고 공유 부분이 있죠. 그 공유로 추정한다. 공용 부분의 그 보존 비용은 비용 및 기타 부분은 각자의 소유 부분은 가액에 비례해서 분다. 소유 부분의 가액에다 동그라미 하면 돼. 가액. 그러니까 공용 여러분들 아파트 생각하시면 돼요. 20평 소유자하고 45평 소유자하고 그 관리비 부담이 다르다는 얘기죠. 공용 부분의 가액. 있죠? 소유 부분의 가액에 비례하여. 아셨죠? 면적 아닙니다. 가격. 216조 인지사용 청구권.
토지 소유자는 경계나 그 근방에서 잠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 토지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웃 사람의 승낙이 없으면 그 주거지에 들어가지 못한다. 승낙이 있어야 된다. 그렇잖아요. 토지 소유자는 옆에 좀 수선하게 좀 사용할게요. 인지사용 청구권. 그런데 승낙이 있어야 되고, 전화후에 이웃 사람이 손해를 받을 때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항상 얘기하지만 그걸 하게 되면 반드시 손해배상은 보상이네. 여기서는 그 불법적인 게 아니니까. 불법적인 거는 배상, 합법적인 거는 보상이죠.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고. 217조 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토지 소유자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거 전혀 아닌데 전문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본 데 의미가 있으니까. 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토지 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자 생활에 교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옆에서 시끄럽게 하지 말란 얘기죠. 매연 내지 말고 이웃 거주자는 그걸 이용할 의무가 있다. 218조 수도 등 시설권. 토지 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송가하지 필요한 수도관, 가스관, 전선 등을 할 때는 그렇게 통과하여 시설할 수 있다. 이웃 토지를. 그래서 그건 또 손해보상을 해야 된다는 거고. 219조 주의토지 통행권. 이게 아주 중요하죠. 주의토지 통행권. 지금부터 여기까지 소유권에 대한 것 나온 거는 이제 244조까지 조항은 시험에 나오질 않는 건데 한번 읽어본다. 주의토지 통행권 그대로 어떤 자기 집이 맹지가 됐어요. 통행할 도리가 없을 때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그 토지 소유자는 주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고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된다. 공짜가 아니죠. 주의 토지 통행권은 유상 통행권이라는 얘기예요. 보상해야 돼 손해를. 알죠? 그러니까 그 방법이 출입할 수 없거나 또 그 출입하려고 자기 출입처가 없어. 그 출입하려고 하니까 너무 돌아가. 한 1km를 돌아가야 된단 말이야. 그 자기 토지로 들어갈 때 과다한 비용이라는 얘기죠. 그럴 때는 통로를 통행할 수 있다. 이웃 토지를. 220조 분할 일부 양도와 주의 토지 통행권. 가만히 있어 보세요. 이거는 아주 시험에 아주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요거는 좀 생각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는 그 토지 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상 의무가 없다. 전항의 규정은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 소유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도 준용한다. 일부를 양도하는 거나 분할이나 똑같은 의미죠. 자, 토지가 큰 땅이 있어요. 그걸 토지를 딱 분할했어. 그런데 하나는 여러분이 보내세요. 하나는 코너에 접해가지고 도로에 통행이 될 수가 있어. 근데 하나는 땅 분할해 보니까 저쪽으로 끊어져 가지고 맹지가 됐어요. 그럴 때는 그 통행이요. 그 통행, 그 건물, 그 토지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런 말이에요. 보상 경우가 없다. 간단히 말해서 다른 분할자가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어. 그럴 때는 보상 의무가 없어요. 보상해야 되고 분할이나 하고 일부 양도할 때 분할 의무가 보상 의무가 없다. 이해하셨죠? 좀 더 설명할게. 이거 저 중요하니까. 예를 들면 분필 알죠? 토지를 분할을 했어요. 근데
한 땅은 A 땅이 있고 B 땅이 있는데, A 땅은 토지하고 도로하고 붙어 있고, B 땅은 맹지라 그 말이야. 그러면 어찌됐건 B의 토지자는 분할의 그 한 땅이었잖아요. 원래 지가 팔아먹었잖아. 그럴 때는 A 땅을 이용해서 도로로 나갈 수 있어야 된다. 그땐 팔아먹었으니까 어떻게 돼? 무상으로 주라, 이런 얘기예요. 일부 양도나 분할. 끝. 221조. 자연 유수 승수와 권리. 토지 소유자는 이후 토지로부터 자연이 흘러내려온 물을 막지 못한다. 그 다음에 고지 소유자는 이웃 저지에서 이웃 저지 흘러내리는, 어쨌든 자연 유수는 그렇게 누가 막지 못한다. 그 다음에 뭐 소통은 흐르는 물이 저지에서 폐색된 경우는 고지 소유자는 자비로 소통이 필요한 공사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그냥 민법에 다 이제 조문으로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밑에 땅 그 해서 흐르는 물이 저지에서 저지에서 막혀버렸을 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고지까지 물이 안 내려갈 거 아니야. 고지 소유자는 자비를 들여서 할 수 있다. 시간상 안 되겠네요. 넘어가야지. 223조, 224조, 뭐, 그거, 아주 쉬운 거. 그 다음에 첨화물이 이웃에 낙하지 않도록 적당한 시설을 갖춰. 고지 소유자는 여지 소유자, 226조입니다. 빨리 넘어갈게요. 저지 물이 통과하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수리의 변경. 타인이 소유일 때는 소리나 폭을 변경하지 못하고요.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나오는 건 넘어가 있으면 안 되겠네요. 다 한번 읽어보려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237조로 넘어갑니다. 경계표 담의 설정. 인접하여 1항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토지 통상의 경비를 필요한 담을 설치할 수 있다. 공동비용으로. 경계표나 담입니다. 경계표나 담이죠. 그러니까 경계에 있는 거 요거죠. 경계표 담. 이건 좀 꼭 알아둬야 될, 꼭은 아니지만 좀 알아뒀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히 말해서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 그래서 그 공동 비용으로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간단히 말해서 공동 비용 절반 한다 이 말이에요. 공동 비용으로. 그 다음에 전항의 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한다. 그렇죠. 절반 부담한다. 여기 나왔네. 절반하여 부담한다. 절반이라고 나왔네요. 설치 비용은. 그러니까 이게 조문을 자세히 안 읽어보니까. 그래서 경계표나 담 비용은 설치 비용은 절반, 측량 비용은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그러니까 경계표나 담에 간단히 말하세요. 설치 비용은 쌍방 절반씩. 그런데 측량 비용은 면적에 따라서 비용을 대라. 자, 측량은 면적, 설치는 절반 부담한다. 이거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고. 239조 경계표 등의 공유 추정.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나 담 그런 거는 상린자, 이웃 상린자 알죠? 상린자는 공유로 추정한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240조 수지 목군의 제거권. 인접지 수목 가지가 경계표를 넘을 때는 그 소유자에 대해 가지의 재개를 청구할 수 있다. 뿌리가 경계표를 넘을 때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이해 가시죠, 이거? 그 다음에 전항의 먼저 1항, 2항은 묶고요. 240조. 그러니까 옆에 감나무가 가지가 넘어왔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게요? 가지 좀 그냥 쳐내면 안 됩니다. 가지 좀 치우세요 해주고, 뿌리가 넘어왔을 때는 자기가 그 뿌리를 넘으면 그냥 잘라내 버릴 수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한 거하고 반대죠. 반대예요. 그냥 가지가 넘으면 가지 그 이웃집에서 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냥 어쨌든 우리가 그냥 외워야 되니까. 그 뿌리가 넘어오게 되면 잘못하면 담이 무너지니까 그냥 뿌리 넘어와서 막 이렇게 특히 대나무 같은 경우 그러죠. 그럴 때는 임의로 뿌리는 제거, 뿌리째 뽑아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가지는 제거를 청구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아까 했지만 경계부 다음엔 설치 비용은 절반씩, 그 다음에 측량 비용은 면적에 알아둬야 될 것이고, 전에는 이게 시험에 한 번 나온 적이 있는데 경계선 부근의 건축 240이죠. 건물을 이렇게 축조하면은 여기 나왔죠.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 미터 50cm 이상 거리를 두어야 되고, 그 다음에 차면 시설 2m 이상 거리에서 창이나 말을 설치한 경우는 차면 시설을 해야 된다. 2m 있는 거리에는. 그러니까 옆에 아시죠? 창문을 막으라는 얘기죠. 2m. 자, 이렇게 좀 빨리 됐고, 이래도 많이 넣 내가 항상 그런다니까요. 이렇게 진도를 양을 내가 너무 많이 잡아. 그러니까 그리고 항상 진도가 안 끝났다고 내가 써두더라고 그래요. 조금 잡은 게 아니고 물권법 자체를 지금 한두 시간에 끝내려고만 먹으니까. 그래도 결론은 뭐예요? 중요한 걸 위주로 끝내겠다는 얘기죠. 자, 제 2절 소유권의 취득. 소유권에 대한 취득을 넘어왔습니다. 이게 보이시죠? 소유권의 취득. 2절. 자, 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기간. 자, 부동산이고 동산 취득 시효입니다. 이제 여기서. 자, 일단 여러분들이 조문에 익숙해져야 되니까 오늘은 조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조문을 제가 가능하면 읽고 설명을 짧게 하는 거예요. 자, 245조 1항.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기간. 20년간 소유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외워야 될 거는 이거예요. 20년간 소유 의사로 평온 공연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산 공평이었는데 여기서는 자공평이잖아요. 자공평.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소유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성의이며 과실 없이 점유한 자. 여기서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꼭 여러분들 이거 아십시오. 자, 이거는 반드시 설명을 제가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자, 20년간, 그러니까 1항은 말이죠. 20년간 소유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2항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245조는 부동산, 246조는 크게 보면 동산이에요. 자, 245조 2항. 부동산은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읽고 이해하셔야 되고, 쉽게 말하면 이 조문대로 그대로 눈에 읽어야 됩니다. 조문대로. 자, 얘기했습니다. 소유 의사로가 뭐예요? 자주점유. 평온 공연하게. 자,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1항은 20년간 점유하고 어떻게? 자공평하게 소유 의사로 공연하고 평온하게 점유하고 20년간 점유하고 그러고 나서 점유가 20년이에요. 등기한 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1번은 점유 취득시효. 2항 등기부 취득시효. 자, 10년간 등기해놓고 그 다음에 점유한 자는 쉽게 얘기해서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간단히 말해서 20년간 점유한 사람한테는 20년간 점유한 사람한테는 아까 대로 20년 점유했으니까 등기하면 취득 그 점유 취득시효 소유권을 넘겨주는 거고요. 2항은 일단 등기가 돼 있어. 그리고 나서 10년간 점유했어. 간단히 말해서 1항은 20년 점유, 2항은 등기부 취득시효는 몇 년 점유? 10년간 점유. 그래서 10년간 점유했으니까 그 점유 요건이 좀 더 많아요. 금방 자기는 등기해놓고 10년만 있으면은 소유권 가져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대전제가 뭐예요? 취득시효는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실은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 조항을 정확하게 이거는 작은 씹어서 이거는 뭐 더 이상 이거 모르면은 아예 시험 포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자, 점유 취득시효는 20년간 점유하고 등기한 자, 등기부 취득시효는 등기하고 10년간 점유한 자. 근데 실제로 중요한 거는 1번은 자공평, 2번은 등기부 취득시효는 자선공평. 이해하셨죠? 정확히 말해서 자선공평무예요. 무까지 합시다. 하나 더, 과실 없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에 선생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1항 점유 취득시효는 20년간이나 걸렸으니까 자공평. 그냥 쉽게 아니고 그냥 요건을 간단히 주는 거고. 근데 10년간 등기하고 10년 만에 소유권이 넘어가니까 자선 공평무. 알겠죠? 선무가 없어요. 자공평, 자선 공평무. 과실 없이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외워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아주 기초죠. 조금 더 워낙 어렵고 중요하니까 좀 오래 걸렸고, 아 이러면 큰일 났네. 빨리 가야 되는데. 할 수 없습니다. 아무튼 어찌됐건 오늘 내가 날이 새더라도 물건은 끝낼 겁니다. 246조 점유로 인한 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 1항 10년간 소유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자. 여기서도 그대로 나오죠. 평공 똑같이 나옵니다. 나오고 여기서 과실 없이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는 똑같이 여기서 그렇죠. 자, 1항 다시 합니다. 10년간 소유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2항 전항의 점유가 선의며 과실 없이 개시된 경우는 5년을 경과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근데 시험은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조문만, 그러니까 조문이 중요하죠. 근데 이렇게 조문만 가지고는 절대로 자, 부동산 점유 취득 시효는 20년 10년이었죠. 반으로 뚝 잘라지는 거예요. 동산은 10년 5년. 그래서 10년간 점유했어. 그랬을 때는 이거는 뭐 등기가 필요 없으니까 저 동산은 10년간 점유했어. 어떻게? 자공평. 그 다음에 5년간 자선공평무. 이해가셨죠? 그리고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말했지만 자공평, 제가 그랬죠? 자산공평. 아까 점유권에서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요거하고 꼭 반드시 제가 뒤편에 나온다고 꼭 제가 그렇죠. 소유 의사로 여러분 여기 있죠. 소유 의사로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을 추정한다, 그런 얘기예요. 점유자는. 그죠? 자주점유, 자선공평으로 점유를 추정해요. 점유자는 자선공평으로. 근데 이 소유권에 넘어와서는 아까 말한 점유취득시효, 자공평, 자선공평무 이렇게 외워야 된단 말이야. 이 세 가지로 따져서. 다시 한번 246조 동산 소유권 취득시효는 10년 5년인데 10년일 때는 자공평, 5년일 때는 자선공평무. 기간이 짧아질 때는 취득 요건이 좀 더 복잡해진다. 선이며 과실, 선하고 무. 거기서 무라는 건 뭐예요? 과실 없을 때 무예요. 무. 그렇게 저는 외워요.
247조 소유권 취득의 소개표 중단시효. 자, 전 2조 규정에 의한 점유 취득시효 말하는 거예요. 소유권 취득시효는 점유를 개시한 때로부터 소급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점유를 처음에 개시할 때부터 간단하죠. 이해가시죠? 소급한다는 거. 20년 전부터 점유를 시작해서 지금 20년 후에 내가 소유권 취득했으면 언제부터 소유권 취득한 걸 본다? 점유를 시작할 때, 점유 개시 시에 소급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소멸시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소유권 취득 기간에 준용한다. 뭐 그런 그 얘기고,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그 중요한 취득시효의 요건은 제가 거기서 전번에 그 촬영할 때도 할 때도 얘기했지만은 점유 취득시효나 이제 동산은 뭐 간단한 거니까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는 전부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된다. 점유 취득시효는 이상해요. 원시 취득해야 돼요. 그리고 부동산 물권회가, 그러니까 이렇게 취득시효가 어려운 것이, 점유 취득시효는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이에요.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은 등기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점유 취득시효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된다. 원시 취득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등기는 보존 등기, 원시 취득이면 또 보존 등기예요. 그런데 뭐 한다?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 아셨죠?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해요. 점유 취득시효는 등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점유하고 20년간 하게 돼도 등기가 되고, 등기하고 10년 지나서 점유해야 되고. 쉬워요. 이거 정리만 딱 해놓으면. 그 다음에 248조 소유권 이후 재산권 취득시효 규정 준용한다는 선의취득. 선의취득 말만 나오면은 여기서는 평원 동산에다만 이용되죠. 부동산은 선의취득 없습니다.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닐 때도 그 즉시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런 얘기죠. 선의취득은 뭐예요? 양수인이 그 정당한 소유자 아닌 것을 몰랐을 경우 내용을 그렇게 하는 거죠. 간단히 말이죠. 이거 보면 그냥 됐죠. 넘어갑니다.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령. 자, 249조, 250조, 251조까지가 전부 선의취득이니까 전조 경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그 유실한 나라로부터 2년 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 금전인 때는 그러지 않는다. 2년 내에 이제 그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어떨 때? 도품이나 유실물일 때, 도품이나 유실물일 때는 유실자, 반환 청구하고, 유실물이 금전일 때는, 그러니까 도품이나 유실물이 돈일 때는 돈에 주인이 있는지 없는 모르니까 반환 청구 안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경매나 유실물이 도품이나 그 유실물을 경매, 공개시장, 상인에게서 매수할 때는 대가를 변상하고 물건을 반환 청구해야 된다는 거고, 제가 설명을 많이 했으니까. 252조 무주물의 귀속. 무주 동산은, 자, 동산은 점유한 자가 소유권 취득하고요. 자,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이제 무주 동산은 그렇죠. 그 돈을 점유하는 자가 소유권 취득하고요. 무주 부동산은 국유로 하고요. 야생동물도 무주물로 하고요. 그 다음에 253조 유실물의 소유권 취득은 유실물은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해 공고하는 6개월 내에 6개월이죠. 취득 시효가 6개월. 그 다음에 매장물 1년. 그 다음에 매장물 기타면 절반 취득하는 거고, 문화재는 전부 국유로 하는 거고. 아셨죠? 매장물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실물은 6개월 잃어버린 거니까 짧다. 빨리 주장을 해야 되고, 매장물 땅속에 들어가 있는 거는 1년. 부동산의 부합.
호나, 가공, 첨부. 여기 나오는데 좀 빨리 하겠습니다. 부합. 부동산 소유자는 그 동산의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한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않는다. 그런 거죠. 부합은 뭐겠어요? 독립성이 없는 거예요. 부속은 독립성이 있는 거예요. 그냥 크게 보면 되겠어요. 딱 붙어버리는 거. 그렇게 보면 되고. 동산간의 부합. 훼손하지 않으면 분리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는 주된 동산은 소유자에게 속하고 추종을 구분할 수 없을 때는 갑성물은 공유로 하는 거고. 혼화, 가공, 뭐 이런 거 첨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공동소유. 공동소유는 뭐야? 공유라 그러죠. 공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일단 합유, 총유, 이걸 떠나서, 그냥 우선 이것만 크게 공유물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고 넘어가죠. 아까 얘기했죠. 소유권은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 이런 얘기했죠. 근데 아까 그냥 크게 보면은 처분 행위는 전원 동의 필요하다. 공유는. 그 다음에 사용 수익권은 과반수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보정 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용익권은.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크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물건을 물건을 그 매매할 때 처분할 때는 공유자가 10명이다 그러면 다 전부 그 도장 찍어야 되는 거고, 임대할 때 사용 수익 용익할 때는 반은 반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보존할 때 각자 하면 된다 이거죠. 뭐 형광등 갈고 뭐 이럴 때는. 이해하셨죠? 그에 대한 기본적으로 하고 나중에 합의 총회는 그냥 넘어가고 공유가 중요한 거니까. 262조 물건의 공유. 물건이 이랑 지분에 의해 수인의 소유권이 된 때는 공유로 한다. 지분. 그죠? 공유는 지분에 존재하는 거죠. 그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 추정하는 거고. 263조 공유 지분의 처분과 공유 사용 수익. 공유자는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이 내용이 뭔 말인지 알겠죠? 공유자는 지분에 존재하니까 지분 처분은 얼마든지 가능한 거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을 했다. 한마디로 이거는 지분과 공유물을 따로따로 여러분들 생각해야 돼요. 항상 공유 관계는. 지분은 자유처리요. 그 다음에 공유물은 나중에 공유물 분할 얘기가 나오는 거지. 이거를 전부 공유물을 전부 사용하는 거예요. 물론 지분 비율대로란 말은 여러분들 나중에 이야기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은 내 지분이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요. 10분이 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전부를 사용하는 거야. 근데 결론은 지분 비율로 사용한다는 거고, 용익권. 이해 가셨죠? 지분을 처분하고, 그 다음에 공유물을 사용 수익하는 거고. 이해하셨나요? 그 다음에 240조 공유물의 처분 변경. 여기서 아까 지분이고, 공유물.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도움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자, 공유물을 처분할 때. 아까 있죠? 사용 수익권은 과반수, 처분권은 이 나오잖아요. 여기 공유물 전부를 다른 공유자 도움 처분이요. 처분. 그 다음에 공유물의 관리 보전, 관리에 관한 사항 과반수, 보정인은 각자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했고, 공유물의 부담, 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 비용을 지분의 비율로 부담하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공유 말만 나오면 전부 지분에가 있다. 그렇게 보면 돼요. 또 공유자가 1년 이상 장기되는 단위는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267조 지분 포기 등의 경우 공유자가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이 사망할 때는 다른 공유자에게 같이 비율을 기술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분은 10분의 1씩 갖고 있다 그러면은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 지분은 다른 공유자한테 기소가지고 국유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상속인 있으면 뭐예요? 당연히 상속되는 거죠. 이야기할 것도 없죠. 지분은 뭐예요? 일반 소유권과 똑같아요. 이것도 시험에 나올 때 그러더라고요. 상속되지 않는다. 상속인한테 간다. 그러니까 지분을 포기한다. 뭐 때는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또 꼭 알아야 돼요. 268조 공유물 분할 청구. 공유자는 그 공유물의 분할 청구할 수 있다. 5년 내에 있고 이것도 알 수 있죠. 공유물 분할 청구는 언제든지 형성권이에요. 언제든지 분할 청구할 수 있는데 5년 내 기간으로 분할하지 않을 거를 분할하지 말 거를 약정할 수 있다 얘기고. 그렇죠?
재량의 계약을 갱신한 때는 그 갱신한 날은 또 5년을 넘지 못한다. 그렇죠. 5년이 분할의 방법이랑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는 법원에 분할 청구할 수 있고 협의가 우선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있거나 분할로 했을 때는 감리 거기서는 경매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공유물 분할 방법은 이렇게 크게 때는 게 있죠. 현실적으로 분할하는 게 있고 이렇게 놔도 경매할 때는 뭐예요? 대금 분할인 거고 나중에 또 가액 분할도 있어요. 공유자가 하여튼 뭐 이렇게 하니까 안 되네. 자, 조문만 충실하겠습니다. 2항 269조.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그럴 때는 뭐? 경매할 수 있다. 경매하게 되면 뭐예요? 현물은 끝나버린 거죠. 돈만 남는 거죠. 대금 분할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현물 분할, 대금 분할 크게 나눌 수 있다. 공유자는 270조. 분할로 인한 담보 책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이 있다. 분할하게 되면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이 있다는 얘기죠. 분할하게 되면은 이제는 매매하고 똑같아진 거죠. 물건의 합유. 이제 법률해지에 전부 조합되어 있다. 하여튼 어쨌든 합유까지는 어쨌든 지분은 있는데 근데 아까 총회는 지분 자체도 없죠. 그런 거고. 그러니까 갈수록 공유, 합유, 총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단체성이 약해지는 거죠. 그걸 밑에 설명하게 되면 공유는 전부 개별적인 거. 그 다음에 합유는 그 중간. 총유는 전부 단체로만 인정되는 거. 그죠? 합유는 조합, 총유는 비법인 사당, 종중, 교회, 사찰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기본 개념만 딱 하면 될 것 같고요. 합의물의 처분 변경. 합의물을 처분 변경함에 있어서는 합의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보존행위 각자도 아까 되겠죠. 처분은 무조건 전원이에요.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는 거고. 합의자는 213조. 합의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합의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아까 했죠. 똑같으네요. 처분은 전원이고 합의자는 합의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하고 합의 종료, 해산, 양도, 총유. 총유 그러면은 뭐예요? 법인아닌 사단이 총유고. 그러니까 항상 법인아닌 사단이 얘기 나오면 총유는 단체성이 굉장히 강하고, 그다음에 합유는 지분이 있기는 하지만 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느 정도 조금 제한이 있는 거고, 공유는 지분 자유 있는 거고, 모든 게 자유스러운 거고, 총유. 그래서 결론 법인 아닌 사단이 나중에 당사자 적격이 있는 것이죠. 전부 그러니까 총유는 무조건 총이란 말이 들어가 있잖아. 전부 전체로 하라는 얘기야. 모든 거를 전부 전체로. 총유무로 관리 및 처분은 사원 총회의 결의, 그러니까 총 하라는 얘기로. 각 사원은 그다음에 사용 수행할 수 있는 거고. 자, 총무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 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상실하고 취득하는 거고 이런 얘기고. 자, 지상권. 279조 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 건물, 공작물을,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상권은 뭐예요? 사용권이라는 얘기죠. 소유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거를 땅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상권은 뭐겠어요? 위에 있는 지상물에 대한 소유권은 같대 땅에 대한 소유권은 없기 때문에 땅을 사용하는 권리, 이게 지상권. 끝났죠? 280조, 281조. 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아무튼 지상권은 길어야 좋다. 그래서 30년, 15년, 5년. 그래서 최장기간 제한 없고 최단기간 제한이에요. 이게 지금 30년 이게 지금 뭐냐? 최단기간 제한이에요. 최단기간이에요. 최장기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연구할 수도 있어요. 알겠죠? 제한은 없는 거예요. 이게 최단기간이에요. 조금 견고한 건물은 30년, 그 다음에 견고하지 않는 건물은 15년, 그 다음에 공작물 이런 거는 5년, 수목도 30년 이렇게 나오지만은 일단 그 뒤에 나올 거예요. 어딘가 수목 최단 존속기간 하고 어딘가 나올 텐데 하여튼 수목도 30년을 보는 겁니다. 그 견고한 건물을 여기 나온 얘기예요. 30년 견고한 건물 수목 여기 나왔어요. 30년 그래서 이거 15년은 견고한 건물 아닐 때는 목조 건물 같은 거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상권의 양도하거나 임대할 수. 지상권도 권리죠.
지상물이 있고 지상권이 있죠. 그런 거고. 283조 지상권자의 갱신청구 매수청권. 자,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이 형전환권에 지상권자는 그 계약의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간단한 거잖아요. 여러분 항상 한 얘기죠. 지상물이 있고 지상권이 있어요. 수목을 기르고 있어요. 근데 지상권을 30년간 했는데 30년 기간이 소멸했을 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을 때 매수 청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갱신 청구, 매수 청구 이렇게 아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갱신 청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지상물 매수 청구권. 나중에 그 건물에 대해서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 형성권 딱딱 이해하시면 됩니다. 갱신을 원하지 아니할 때 얘기해요. 그 다음에 갱신과 전속기간. 기간은 어쨌든 단축하지 못해요. 그렇죠. 단축 못하는 거예요. 하여튼 장기 기간으로는 할 수 있어요. 기간을 지상권은 최단 기간 30년, 15년, 5년이 있어도 영구로 할 수 있는 건 있다. 예, 길면 좋으니까 지상권은. 285조 수거 매수청구권. 지상권이 소멸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히 회복해야 되겠죠. 재량의 경우에 지상권 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고 매수 청구할 때 여기서 지상권자는 이웃이 거절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죠. 간단히 말해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지상권자도 할 수 있고 지상권 설정자도 할 수 있고 아시겠죠? 그런 얘기단 말이에요. 지료 증감 청구권. 지료가 토지 조세금융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한 때는 당사자는 각각 당사자입니다. 증감이니까 증감. 증에 가거나 감호가 당사자. 281조 지상권 소멸 청구권. 지상권자가 2년 이상입니다. 소멸 청구권.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않을 때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지상권의 목적이 되는 소득이 생긴 거로 강행규정, 최단기간, 존속기간 뭐 이런 거 전부 강행규정이라는 거. 그 다음에 구분지상권은 뭐 이렇게 깊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구분지상권은 구분되어 있다. 지하철에 지상권, 지상지상권, 지상에 있는 거 송전선 이런 건 지상지상권이라고 하고, 이것도 전부 지상권에 관련된 거고. 요즘에는 이제는 뭐 분모기지권 뭐 이런 건 잘 안 나올 거예요. 관법지, 관법상의 법정지상권, 그다음에 매매 같은 경우나 그다음에 임의경매 이런 얘기고, 법정지상권은 경매에 대한 거고 이런 것도 전부 지상권에 관련된 거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나중에 지상권에 대해서는 이제는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시험은 그렇죠. 일반 약정상의 제가 기본설 때를 많이 했지만 약정상의 지상권, 그 다음에 관법상의 법정지상권, 민법상의 법정지상권, 그렇죠. 두 개 법률 규정에 한 거. 시험에는 법정지상권 두 가지가 나오죠. 관법지 내지는 법지. 원래는 민법지라고 했는데 민법지란 말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관법지 내지는 법지. 그래서 법지는 임의경매. 그래서 그때 제가 때 설명을 했었는데 그 교재에서는 뭐 있었죠. 두 문자 있었죠. 관법지는 있었고 두 가지 구지문자. 지역권. 지역권은 말 그대로 지역권자는 291조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타인의 토지를 이용해서 토지를 이용하는 거예요. 지역 토지를 이용하는 겁니다. 토지 이용할 권리예요. 부종성. 지역권은 토지 소유권의 부종하에 이전하고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그런 얘기죠. 간단히 말해서 요역지에 재단권이 설정되면 지역권에도 재단권이 설정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요역지. 내가 필요한 재단권 설정 뭐 그런 거 부종성이 있다는 거고, 수반성. 지역권은 뭐랄까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시험에 안 나오니까. 이것도 전세권. 왜냐면 제가 또 진짜 시간이 나면은 할지 몰라도 쉬운 건 좀 넘어가고, 전세권. 실제로 우리 시험에서는 크게 보면은 지상권 시험이 나오고 소유권 나오지만 시험의 대부분은 지상권 나오고요. 지역권, 전세권은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환권 나오고,
유치권 나오고 질권 안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날 것 같은데, 자, 좀 전세권 1항 303조입니다.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을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하며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여기서는 전세권자는 전세권에는 전세금이 완전히 필요 요건이에요. 자, 전세권은 반드시 전세금이 요건이고 임차권은 차임이에요. 그 임차권에는 보증금은 필수 요건이 아니라는 거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